인스타만 못하게 해도 한 해 한 5만 명은 더 태어날 것 같습니다. 왜? 인스타 보면 맨 애들 데리고 어디 호텔 뭐 이런 거 엄청 사진 많거든요. 이렇게 키울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 그것 때문에. 네, 그 굉장히 그 비교하는 거 이게 또 크게 영향을 또 미치는 것 같더라고요. 유니더스 주가는 어떤가? 어디요? 유니더스. 그 뭐예요? 아 그거 만드는 데 있잖아. 피임 기구? 아 왜? 그 회사 영업 중단 영업을 못하게 만들어요? 네. 자, 바로 모시겠습니다. EBS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참, 나라 걱정하느라고 이런 얘기까지 저희가 했습니다. 네. 근데 큰일은 큰일이에요. 네. 아니 저 사실 우리 저 딸 하나시죠? 네네네. 나 딸 하나. 딸 둘 아들 하나. 네. 제대로야. 아유, 하나 더 갔어야 되는데 그 아쉽습니다. 난 남자야. 네. 자, 우리 염 이사님과 함께 이제 장 시작이 한 2분, 3분 정도 남았네요. 네네. 네. 자, 그럼 일단 장전에 한번 분위기 좀 볼까요? 네,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는 일단 오늘은 좀 하락 출발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미국 나스닥이 좀 비교적 크게 빠지다 보니까요. 마이너스 현재로는 한 5포인트 정도 하락할 것 같고, 근데 코스닥은 괜찮습니다. 지금 코스닥은 미국 하락에도 상승 출발할 것 같습니다. 0.65포인트 정도. 근데 이제 출발을 할 때 또 달라질 수는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어쨌든 코스피는 좀 약보합, 코스닥은 강보합 정도 이렇게 출발할 걸로 예상가는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가총액 상위 기업 중에서는 좀 예상 등락률로는 좀 네이버가 출발이 좀 안 좋을 것 같고요. 그 중국 관련이죠. 예, 마이너스 한 2% 정도 지금 하락 출발을 할 것 같고요. 삼성자이닉스가 마이너스 0.4% 정도 하락세를 일단 보일 걸로 보이고, 반면에 코스닥이 오늘 좀 출발이 그래도 양호한 거 아마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괜찮습니다. 예상 등락률이 3% 이상. 어제 그 증설 공시를 좀 냈거든요. 그 양극화 물질 관련해 가지고 공장 증설이요? 네, 증설. 또 캐나다 쪽에도 이렇게 그 출장 그 공시를 좀 했더라고요. 그쪽에도 이제 아마 양극재 공장을 짓는 것 같더라고요. 출장도 공시래요? 출자요, 출자. 출자. 네, 타법인 출자. 네, 출장이 아니고. 출장까지 공시를 해야 되나? 네, 출자 이제 공시. 전자공시 다 하거든요. 그렇게. 네네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증설 공시 때문에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출발이 좋아서 네.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강하게 출발을 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카스에서 니켈도 왔잖아요. 에코프로 뭐였죠 거기는? 메트리얼즈인가? 네. 네. 그 300톤 정도 왔습니다. 사진은 어디 무슨 자선단체 사진 찍듯이 뒤에 트럭 하나만 있습니다만 300톤이 니켈이 이제 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장이 아직 시작을 안 했군요. 네, 지금 이제 한 10초 정도 남았는데 일단 코스피는 예상대로 하락 출발할 것 같고요. 한 7포인트 내외 정도 좀 하락세 보일 것 같고, 뭐 반도체나 네이버에 좀 약간의 하락세가 있어서 좀 부진하게 출발할 것 같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가 좀 강해서 거의 보합에 아마 출발을 할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현재 이제 시장 출발이 좀 나왔는데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 코스피는 일단 LG엔솔은 그래도 플러스권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0.8% 정도 하락을 했고,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0.5% 정도 하락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가 0.2% 하락했고요. LG화학은 보합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마이너스 1%, 네이버가 마이너스 2% 정도 하락했고, 많은 기업들이 좀 하락세인데 이렇게 크게 빠지는 기업은 네이버 제외하고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한 0.5% 내외 정도 하락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코스피 쪽에서 그래도 좀 상승세가 좀 강한 기업은 일단 그 SD 바이오 센서, 요즘에 그 어제도 좀 진단 키트 회사들이 좀 아니 강하더라고요. 중국이 지금 또 예. 폭증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중국이 뭘 폭증해요? 코로나 뉴스 안 봅니까? 코로나? 어. 이제 다시? 네. 뒤늦게? 네? 아니 중국이. 폭증을 했어요? 환자가? 네. 확진자. 다 다른 나라들은 아직 문제인데. 아니, 거기는 많이 묶어놨었으니까. 뒤늦게 지금 또 이렇게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코로나가 지금 예.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SD 바이오센서가 한 2% 정도 일단 오르고 있고요. 그 외에 지금 하이브가 1%,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백신주죠. 그래서 같이 좀 오르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이 1.2% 정도 올랐고요. 또 LS가 한 1% 정도 내외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하고 엔터주, 2차전지, 소재 이쪽이 코스피에선 출발은 좀 좋은데 다만 다른 업종들이 거의 다 지금 하락을 하고 있어서 코스피는 일단 마이너스 현재 11포인트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0.46% 하락을 해서 2,559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이 142개고요. 하락이 640개 정도로 일단 많은 기업들이 하락을 하고 있고 코스닥도 좀 출발은 좀 약보합이었는데 조금 하락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5포인트 정도 하락을 해서 0.57% 하락을 했고 상승이 225개, 하락이 1,180개니까 오늘 이제 양시장 모두 다 어쨌든 그 미국 증시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에서 좀 하락 종목 중에서는 오늘 좀 넷마블이 한 마이너스 2%, 네이버가 마이너스 1.8% 정도 하락을 했고요. 한미반도체가 마이너스 2%, 그리고 카카오페이, NC소프트가 한 1.5% 정도 출발해서 약간 그 게임주하고 인터넷 업종이 오늘 좀 부진하게 일단 코스피 쪽에서는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많이 빠지네요. 예. 그리고 코스닥으로 좀 넘어가면 오늘 코스닥에서는 그래도 에코프로비엔과 에코프로가 각각 2%, 1% 정도 올라서 견조한 모습이고 LNF가 0.5%. 그래서 2차전지 소재는 괜찮은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마이너스 0.5, JYP 엔터가 마이너스 0.8% 정도 네. 하락을 하고 있어서 약간 좀 바이오랑 그 엔터를 대표하는 기업들은 조금 부진합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는 하이브는 괜찮은데 코스닥의 그 JYP는 조금 밀리는 약간 양사가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거의 오르는 업종을 좀 찾기는 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시젠이 한 1.6%. 시젠. 예. 그러니까 진단키트 쪽에 시즌이 언제 때 시즌이에요? 2020년대 요맘때 난리 났었지. 장난 아니지. 난리 났었지 진짜. 와, 10배 정도 올랐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10배 올랐다가 지금은 주가가 다시 다 빠져버렸죠. 다시 그대로 왔어? 예, 거의 시젠 진짜 아, 한참 올라가. 시즌 그때 뭐 오늘도? 맨날 그 멘트를 제가 했던 것 같은데. 시젠? 아직도 시즌 안 샀냐고. 와. 정말. 그때 보니까 16만 원이 고점이고 지금 이제 24,000원. 근데 16만 원 가기 전에는 저점이 얼마였냐? 저점이 그때 10,000원 정도. 16배 올랐다가 네, 지금 그래도 그 만 원 기준으로 한 2배 났네. 그 뭐 그건 그런데 16만 원까지 갔기 때문에 참 지금은 뭐 근데 어쨌든 이제 오늘은 좀 반등을 일부 좀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엑세스바이오도 진단키트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진단키트가 중국. 예. 중국 그 일부 보도에 의하면요. 중 방역 전문가 6월 말 코로나 다시 절정 한 주 6,500만 명 감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아마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진짜 많이 영향을 감염되네. 그래서 2차 전지랑 이제 진단키트 쪽 빼면 사실은 이제 다 거의 다 하락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좀 많이 빠지는 기업은 원익 IPS가 마이너스 2%, 리노공업 마이너스 2, 덕산 네오록스가 마이너스 2%, 또 파크 시스템즈가 마이너스 1.8. 뭐 주로 반도체, OLED 이쪽 업종입니다. 그래서 IT 관련된 기업들은 오늘 대부분 좀 부진하게 일단 출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은 엔터랑 반도체 소부장 이쪽이 조금 빠지는 그런 상황으로 오늘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은 진단키트 쪽하고 2차 전지 일부 소재 빼고는요 조금 분위기는 좀 다운돼 있는 그런 오전장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막 이게 급 나가는 건 아닌데요. 하락 종목이 좀 많은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수급상은 외국인들이 팔고 있고 기관도 동반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데 주로 오늘 외국인들이 파는 거는 철강주 여전히 좀 매도를 많이 하고 있고 철강? 예, 그러니까 계속 포스코 쪽은 팔더라고요. 아. 꾸준하게. 반면에 삼성전자 또 사고 있고 오늘도 그래요. 오늘도 전기전자 또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확실하게 외국인은 철강주는 좀 팔고 전기전자는 계속해서 매수를 하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예. 바닥 기대감 이런 것들이 예. 있는 모양이죠. 이게 한 2달 정도 지금 계속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바뀌지 않고 외국인은 꾸준하게 이어지고 반면에 개인 투자분들은 오늘은 운수 장비 빼고는 뭐 거의 전 업종 다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들은 전 업종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의약품만 조금 1억 정도 산 거 빼고는 다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업종으로 이제 넘어가면 뭐 일단 오늘 다시 수산주하고 육개주가 좀 강하네요. 그쪽 이제 축산주가 조금 다시 반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진단키트 코로나 관련주들 수혜주들이 네네. 오늘 역시 좀 상위권에 포진을 해 있습니다. 뭐 아, 화이자 요즘- 네. 예, 화이자 관련주나 뭐 네. 그렇죠. 그리고 뭐 말씀 요즘에 이제 저희가 그 주주 정의하고 있잖아요. 네. 어제 DB 하이텍 주주분이 나오셨는데 네. 와 왜? 확실히 이제 그 주주분들이 진짜 공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 자기 이해가 달리는데 우리 공부도 많이 하고 네? 뭐 지배 구조니 뭐 지금 대주주 지금 어떻게 하고 정말 웬만한 뭐 애널리스트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하셔갖고 그거 들을만 하더라고요. DB 하이텍이 뭐 그래도 저 반도체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많이 오르지 않았었어요? 그때 그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저기 저 예. 뭐라 그래 시스템 반도체. 네 많이 네. 올랐어요. 근데 네. 지금 거기 이제 지주사가 있거든요. 네. DBIS라는 DB. 네. 지주사가 있는데 거기 이제 대주주가 당연히 있지 않겠어요? 음. 근데 주가를 이거 돈을 엄청 벌어요. DB하이텍이 그런데 1조 7천억인가 매출에 작년 예. 영업이익이 예. 8천억인가 나온 거예요. 네. 네. 영업이익 40%. 예. 이게 제조 가능한 근데- 일입니까 이게? 그 정도면 사실 엄청 예. 주가 가야 되잖아요. 음. 근데 좀 이렇게 뭐 갑자기 물적 분할 이슈 띄우고 뭐 이러면서 자꾸 주가를 누른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건 주주분의 이제 주장입니다만. 예. 그리고 이제 IR 그 정도로 큰 회사인데 IR이 없어요. 지금 몇 년째 지금 그래서 보고서도 못 나온대요. 그래요? 네, 그래갖고 그런 이야기들 이제 어제 좀 나눴는데 혹시 여러분도 갖고 계신 주식 가운데 이건 이 회사에 정말 내가 주주로서 한마디 하고 싶다 이런 분들 계시면 네. 저희한테 연락 주십시오. SML에서 그 주주 정회를 계속해서 열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업종별로 하고 있으니까. 아니 이제 DB가 원래 동부의 약자잖아요. 동부. 네네네네. 어? 동부. 동부그룹은 원래 이제 그 건설 옛날 미륜건설이라고 있어요. 미륜건설 그게 이제 동부건설로 바뀐 건데 예, 그리고 이제 자보 자동차 보험. 한국자동차보험 네. 그게 동부화재예요. 동부화재. 네. 예. 자보라고 예. 그거가 이제 주력 사업이었는데 사실 이게 강원도 저 출신 기업이거든요. 강원도에 또 여기는? 아 몰랐어요? 몰랐죠. 옛날에 저 공화당 때 김진만이라고 그 정치인이 있었어요. 공화당? 70년대? 유신 때 네. 예, 거기 이제 김진만 씨가 이제 여기 저거야. 그래서 아들이 이제 이 김진만 씨의 아들이 예. 김준기 회장이라고. 준기 예, 김준기 회장. JK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 예. 예. 근데 이 강원도 기업 중엔 제일 크다고 보면 돼요. 동부가. 동부그룹이.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한번 해프닝 있었잖아요. 그 회장님 또 뭐 여직원 그 뭐 하나 있었고. 그게 거기군요. 그래. 그거 거기잖아. 알겠습니다. 근데 네. 주주들을 좀 잘 해주셔야지. 그만큼 돈 벌면 사실 주주한테 좀 배당이라도 좀 세게 하든가. 근데 뭐 기업이 또 그렇게 돈 버는데 투자도 안 한대요. 지금 이 반도체 이 전쟁 시대에 빨리 좀 투자해서 더 좋은 기업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그냥 기존의 시설 갖고 장비 갖고 계속 그냥 저 돈 남기기만 하고 있는데 이게 좀 거기서 마음이 아픈 우리 주주분이 어제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하여튼 잘 좀 해주십시오. 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진단키트 쪽이 오늘 좀 강세 보여주고 있고 그냥 음식료 업종 일부 좀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손해보험 업종도 조금 반등을 합니다. 근데 거의 이제 대부분 하락세고요. 오늘 좀 많이 빠지는 거는 인터넷 대표주랑 이제 그 반도체 소부장 이쪽 섹터가 가장 오늘은 좀 부진하게 출발을 했고 반도체 그 제조 3사도 다 오늘은 하락입니다. 삼성, 하이닉스, DB하이텍까지 좀 모두 다 좀 하락을 해서 반도체 섹터는 오늘 전체적으로 다 부진하고 그 다음에 그 누리호 발사가 사실 오늘 좀 오늘은요? 예, 그런데도 좀 그 우주항공 쪽은 좀 약한 것 같아요. 반응이 없어요? 예, 어제부터 좀 빠지더라고요. 월요일 날 좀 오르긴 했는데 그래서 오늘까지도 어제 하락 여파가 조금 더 이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주항공주도 좀 약하고 로봇 관련주라든가 이런 이제 신성장 산업들도 대부분 좀 부진한 그런 흐름을 오늘 보이고 있고 아까 하이브가 좀 상승 출발했지만 지금 마이너스 전환되면서 엔터주도 대부분 오늘 좀 좋지가 않습니다. SM JYP가 2% 이상 하락을 하고 있어서 기존 주도주 중에서는 좀 2차 전지만 조금 버텨주고 대부분은 좀 밀리는 그런 좀 취약한 장세가 오늘 오전에 펼쳐지는데 근데 지수 자체는 어쨌든 견조해요. 막 이렇게 막 무너지거나 그런 게 아닌데 대부분은 좀 부진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리포트 한번 가봐야죠. 네. 그 다월투자증권의 이제 반도체 담당 김양재 연구원님 이건 좀 약간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좀 최대한 제가 아는 선에서 좀 설명해드리면 그 3D 이제 낸드를 이제 쌓잖아요 아파트처럼 막 200층 쌓고 300층 쌓는다 아마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3D 낸드라 그래서 네. 옛날에는 이제 단독주택처럼 옆으로 쌓는데 이제 올리죠. 그래서 요게 이제 기술력인데 이거를 이제 24년부터는 200층대 이게 진입을 하게 된대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가운데 그 이제 낸드 플랫이면 여기 구멍을 파야 되거든요. 홀을 파야 돼요. 식각이라고 하는데. 시가. 예. 근데 이게 너무 높이가 높으면 이게 제대로 안 파진대요. 그래서 일반 장비를 좀 쓰면 안 되고 뭐 건식 식각장. 그래서 드라이 애처가 저 애처가 식각 장비고 드라이가 건식.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이제 그렇죠. 건식 식각 장비. 요거 만드는 회사가 그 미국의 램 리서치랑 이제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 여기가 이제 세계 아마 도쿄 일렉트론이 세계 1등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시각 이쪽. 예, 이쪽은. 네. 그래서 요 회사들이 이제 거의 독점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게 건식 식각 장비가 이제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게 점점 이제 이게 올라가니까 이거를 이제 제대로 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난이도가 점점 올라간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게 이제 3D 낸드 고단화 트렌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계속 아마 나중에 300층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트렌드가 바뀌진 않고 이 왼쪽에 이게 3D 낸드 구조거든요. 그 옛날에는 그냥 1층짜리였는데 이걸 이렇게 세우거든요. 요 중간 이런 걸 다 이제 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면 이 구멍을 이렇게 뚫는 건데 이게 맨 왼쪽이 제대로 뚫린 거고 이 오른쪽으로 보면 이게 휘어지거나 뚫다 말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문제죠. 예.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한 장비가 굉장히 이제 좀 고사양 장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점점 이게 왜냐하면 더 높아지니까 이제 아무 장비나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장비를 이제 삼성이 주로 쓰고 있는 네. 게 그 램 리서치의 RF 장비라고 하는데 네네네. 라디오 주파수를 이용한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플라즈마를 만들어 가지고 깎아버린대요. 플라즈마네. 예. 답이 플라즈마야.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걸 하면 좀 문제가 좀 일부 발생하는 게 점점 올라가면서 전력 소모량이 좀 많아진대. RF 전력을 써야 되고 네네네. 장비 크기도 커져야 되고 이게 저도 이거를 아칭이라고 써 있어가지고 한번 검색해봤거든요. 여기 설명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이게 애칭. 예, 아칭이라고 아크라고 합니다. 이게 그 아크. 애칭은 또 다른 애칭이 있어. 예. 아칭인가요? 이게 저거. 이게 불꽃 이게 뭐라고 해요? 방전돼가지고 막 아칭. 튀는 거 있잖아요. 예, 아칭. 예.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좀 발생을 해. 그거 아니에요? 그 하기도 하고. 높은 전기장이 형성되면서 플라즈마가 방전돼가고 큰 전류가 흐르는 네. 현상 얘기하시는 네, 거 아닌가 혹시? 그거군요. 이거 이제 제가 검색해서 한번 찾아본 네. 거고. 그리고 추가 공정도 필요한데 그래서 이번에 도쿄 일렉트론이 이걸 좀 개선한 장비를 개발을 했는데 테스트를 했는데 삼성 그쪽에서 반응이 되게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도쿄 일렉트론 장비를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여기에 직류 전원을 넣는 거죠. 직류 펄스. 그러니까 이 RF에다가 직류를 넣어가지고 하면 속도와 식각 품질이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요걸 이제 하이브리드 그래서 섞어가지고. 하이브리드. 예. 그래서 요걸 쓰면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는 얘기는 그 도쿄 일렉트론의 이제 밸류 체인들이 좀 있어요. 그쪽에 관련된 기업들을 좀 한번 주목하자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좀 약간의 공급사 변화가 좀 시작이 될 수도 있다. 내년에 장비 쪽에서 그래서 이런 좀 기술 변화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살짝 같습니다. 다시 회복세네요. 거의 회복해야죠. 보아봤네요 코스피. 네, 보아봐야죠. 네. 3D 낸드가 뭐냐고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평면이 아니고 옛날에 그냥 평면이었어요. 2D. 답답하시다 정말. 3D 딱 얘기만 들어도 입체 느낌 딱 오지 않습니까, 그죠? 입체.
아니 이게 이 잔을 보면 우리는 항상 이 원으로 본단 말이에요. 아 그걸 좀 이게 이 보여주세요. 잔을 보면 항상 원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게 붙어 있을 때 그죠? 원으로 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딱 띄워 보시라고. 띄워 보면 이게 입체로 보인다. 이게 그죠? 3D 입체 이렇게 모든 걸 파괴해야 돼요. 더 이어가 보시죠. 이게 딱 네. 붙어 있을 때는 원이지만 그걸 띄워 보시라는 거죠. 딱 띄워 보시면 아니, 밑면을 보여주셔야 원 느낌이 나죠. 네. 자, 이제 그렇게 적층 구조를 막 쌓아서 네. 그렇죠. 요게 이제 3D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실 삼성이 처음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옛날에 도시바가 낸드 1등 할 때 이 평면형이었거든요. 근데 삼성이 먼저 이거 3D VD 낸드라 그랬거든요. V. 아 VD는 네. 근데 요거 해가지고 그때 이게 성공하니 많이 그랬는데 삼성 이거 하면서 1등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 이제 보고서는 유안타 증권의 이제 정원일 연구원님이 소비 주체 리스크에 대한 시각 완화인데 이건 뭐냐면은 이제 소비 이제 심리니까 경제가 근데 조금 이제 그 예상보다는 우리나라 지금 이제 국민들의 약간 소비 심리 지수가 좀 개선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그래프 보시면 소비 심리 지수 보시면 이게 한참 꺾였다가요. 작년 11월이 최악이었거든요. 어허. 근데 지금 급격하게 좀 올라오고 있어요. 아직은 100 밑이라서 완전 회복은 아닌데 5월 기준으로 지금 98까지 많이 좀 회복이 됐고요. 저 집값 반등하고 주식 좀 올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요. 예, 전망들이 좀 좋아지다 뭐 보니까 좋아지는 게 별로 없는데 그거 왜 두 가지 외에는 집값 바닥 좀 치고 주식 좀 오르고 그거 왜 뭐가 아, 있어? 왜 이렇게 시니컬해지셨어요? 아니 뭐좀 이렇게 심리 좋아질 수도 있지. 뭐가 좋아졌지? 근데 이제 요거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거니까. 설문조사 예. 심리. 근데 한참 작년 11월은 안 좋았고요. 네. 근데 이제 항목별 소비 지출 전망을 봐도 이게 여기 보시면 올라온 것들이 이제 5월달 데이터거든요. 확실히 내구재, 의료비, 외식비, 여행비, 교양 오락비까지는 다 5월달 데이터가 올해 들어서 가장 높아요. 이제 그만큼 좀 지출 전망입니다. 이거는 이 정도 더 지출하겠다. 하겠다요. 네, 전망이죠, 이건 좀. 그러니까 이게 이 애널리스트 의견은 뭐냐면은 질병 이슈가 해소된 게 좀 큰 거 아니냐. 어쨌든 질병 이슈도 좀 코로나19에서 이제 거의 우리는 탈피했잖아요. 마스크도 거의 안 쓰고. 그래서 좀 약간 소비가 조금 더 이런 부분에서 전망들이 좀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소비자 심리 지수로 이제 구성하는 6가지 지표 중에서 전반적인 이제 경제 상황 인식 개선은 확실히 좀 좋아지고 있는 게 현재 경기 판단하고 향후 경기 전망이 2월 대비 5월 항목별 변화폭인데 이게 굉장히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아까 이제 김프로님 말씀대로 이런 뭐 자산 가치나 이런 게 또 올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향후 전망을 좀 좋게들 좀 하시는 것 같아요. 2월보다는 그게 좀 바뀌었고 그리고 물가 수준은 확실히 좀 낮아질 걸로 보고 있고 주택 가격에 대한 전망도 확실히 올라왔습니다. 한참 안 좋았는데 그러니까 저거 예. 비슷하잖아요. 예, 그래서 확실히 이제 향후 전망들도 이 가격이 물가는 좀 오르다 빠지고 보니까 물가는 좀 빠질 맞습니다. 거란 전망과 함께. 예. 네, 근데 이런 저는 것들이 이런 전망이 있으면 좀 소비가 좀 늘어나는 효과도 실제 생기거든요. 사람들이 약간 좀 낙관적으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라는 게 어쨌든 심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표들은 긍정적인데 그래서 내수 쪽은 오히려 조금 이런 것들은 좋아 보이는데 문제는 수출 지표가 아직도 좋지는 않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번 5월 20일까지 데이터인데 뭐 선박부터 반도체 여전히 좀 안 좋고 유일하게 자동차만 나홀로 그냥 고성장하는 수출이 잘 돼서 이 모습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대만, 싱가포르, 중국 쪽인데 이쪽이 대부분 또 반도체 수출이 많은 국가들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수출은 조금 좋진 않은. 그러니까 이게 수출만 좀 개선되면 아까 소비 심리 개선과 맞물려서 조금 이제 좋은 변화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 대외 수출 쪽은 조금 네. 부진하다는 그런 의견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한국투자증권의 최고원 연구원님이 그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 합병이 지금 쉽지가 않아졌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법무부에서 뉴스가 나왔는데 합병 막기 위해 소송까지 지금 검토 중이다라는 이제 언론 보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EU, 일본 심사 지금 결과 기다리고 있는데 미국이 어쨌든 승인을 해줘야 이게 되거든요. 가장 좀 중요한 국가죠. 근데 대한항공이 그 델타항공하고 태평양 노선에서 이제 조인트 벤처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미국 항공사들이 굉장히 반발을 좀 강하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게 왜냐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한 다음에 이 조인트 벤처까지 합치면
뉴욕, LA, 시애틀 노선이 100% 점유율로 간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냥 다 독점을 한다고 보는 어떻게 해요? 거예요. 뉴욕, LA, 시애틀 노선 이제 한국에서. 서울하고? 예. 서울하고 그게 인천에서 가는. 그게 어떻게 100%가 요게 이제 나오지? 델타 항공까지 합쳐서. 아, 조인트 아메리칸 벤처. 에어라인이나 뭐 유나이티드 이런 건 안 띄우는 모양이지? 그러니까 델타 그쪽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쪽까지 하면 그러니까 이 세 개 노선은 점유율이 100%를 넘어가니까 네네.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완전 미국 황금 노선이죠. 그게. 그래서 미국 항공사들의 반발이 좀 굉장히 지금 심하다. 그래서 아마 미국 법무부도 좀 소송까지 검토하는 거 아니냐. 합병하면 안 된다. 그래서 반발이 굉장히 좀 심한데 사실 이게 합산 점유율 50% 넘어도 합병 상관없이 외항사가 취항을 할 수는 있는 구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외항사가 맘만 먹으면 할 수는 있는 건데 이게 결국엔 그 최대한 자국 항공사에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기 위한 하나의 협상 과정 아니냐. 이런 또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좀 더 양보를 해라. 네네네. 좀 노선 포기할 거 더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되면 우리는 안 해주겠다. 최근에 아시아나 타본 적 있어요? 아시아나요? 네. 아시아나는 없는 것 같은데. 나도 아시아나 타본 적이 진짜 아시아나 타본 적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아 근데 저 합병 이슈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디가 우리 저 허가를 안 했냐? 네. 저 미국, 네. 일본, 유럽이에요. 예. 다야. 그러네. 3개 남았다고 하는데 3개가 어차피 러시아는 안 가고 뭐 중국이야 뭐 중국에 어차피 저가항상 많이 가고. 그 다야 거기가. 근데 그렇게 합병을 승인하면서 뭘 하냐면 저렇게 이제 몽둥이면서 내놓는다는 거죠. 핵심 슬롯들 네. 아시아나랑 대한항공이 갖고 있는 좋은 노선들의 핵심 슬롯들을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시아나 대한항공은 예를 들어 5개씩 LA 노선이 있었는데 슬롯이 5개는 뺏겨. 그러면 합병해서 남는 게 없어요. 이거 문제입니다. 합병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핵심 노선, 알짜 노선들은 다 미국, EU, 일본에 뺏기고 그 두 회사 합쳐갖고 1+1이 1이 안 되는 1+1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정프로 네. 이거 그냥 묵인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협상을 잘 해야죠. 사실 소비자를 위해서는 아시아나도 다 아시아나도 좀 실제로 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게 좋지. 네. 우리도 선택권이 있는 게 좋잖아. 근데 예? 이게 유종윤 기자가 다 했구만. 유종훈 기자가 SML에서 언제? 응? 아, 그 얘기 들으셨어요? 여기 제보 들어왔네. 자기가 한 얘기는 지금 유종훈 기자가 한 거 아니야. SML에서 지난주가 어쩐지. 이런. 아유. 아니 제가 뭐 제 얘기라고 했어요? 아, 저도 그 들은 얘기 맞습니다. 아, 그렇게 예. 얘기하면은 그런 식으로 들립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니 또 자기가 앵커를 했으면 우리 유 기자가 맞아요. 이렇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얘기하면 아 그래요? 그게 진실된 언론인의 풍모지. 아, 어? 심지어 그 조사까지 똑같이 했거든요 방금. 아. 나 갑자기 얘기하면서 느꼈는데 제 기억력이 때때로 굉장히 좋은가 봐요. 어제 방송도 잘 기억 못하잖아요. 가끔 뭐 하나 이렇게 꽂히면 그거는 기억을 잘하네. 네. 예, 유정 기자가 얘기한 거 맞습니다. 유종훈 기자가 얘기한 거예요. 네,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우리나라 따라했어요. 운송 쪽, 뭐 자동차 맞아요, 쪽에 맞아요. 최고의 기자 아닙니까? 아, 그 내용은 기억나는데 누가 얘기했는지 솔직히 기억이 안 났었거든요. 아, 들어보니까 류정 기자가 맞네. 네. 예. 유정 오늘 기자 또 고맙습니다. 유종훈 기자 또 나옵니다 오늘. 오늘 또 뭐 얘기하러 자율주행 얘기합니다 오늘. 자율주행. 류정 기자는 그냥 둘이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시청자 없이. 내가 어디 가서 써먹기 좋게.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좀 정리해드리면 대한항공은 그래도 좀 주가의 영향이 제한적인 게 이미 밸류도 좀 바닥권이고 증자 다 했고 화물로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래서 버틸 수 있는데 아시아나항공이 지금 합병 안 되면 뭐냐 좀 이거죠. 어렵죠 지금. 예. 아시겠지만 차입금도 워낙 많고. 아니 저것도 좀 규명해야 돼. 저게 저렇게 될 줄 뭐 몰랐겠지만 저렇게 되면 대한항공만 좋은 일 시킨 거 아니에요. 왜냐면 아시아나는 뭐 어차피 대한항공 인수될 거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뭐 좀 소극적으로 뭐 어차피 될 거 뭐 이렇게 되면 저쪽은 기분 확 빠지고 재무적 개선도 하나도 안 되고 다시 산업은행이 또 뭐 해야 되잖아 또. 아 그래요? 재무도 산업은행 나빠지면 또 뭐 해야 돼요? 산업은행이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시아나. 그렇죠.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 근데 저렇게 이제 간다는 거니까 결국 그 손해는 또 대한항공이 또 하는 거 아니에요? 합병을 안 하면 안 하면 이제 노선은 그러니까 유지가 되지.
다만 이제 네. 상대적으로 아시아나가 좀 힘들어진다는 네, 거예요. 아시아나가 지금 아시아나가 네. 지금 그 조종사 아시아나 조종사들 지금 저 시위하고 난리 났습니다. 네, 임금을 뭐 몇 년 동안 안 올려주고 있다. 하기야 그 저기 뭐지 그 내가 네브라스카 오마하의 그 워런 버핏 그 네? 버크셔 헤더웨이 아, 갔잖아. 거기 이제 아레나가 있어요. 이게 뭐지 그 무슨 헬스센터 거기서 하거든. 그래서 또 가는데 조종사복 입은 사람이 쫙 한 30명이 딱 피켓 들고 있는 거야. 거기에서? 네. 그래서 이거 여기 오마하 또 왔다고 환영을 하나 그랬더니 그 워런 버핏 그 포트폴리오 중에 아, 항공사가 있어요? 그 자가용 항공사도 거기 데모하는 거야. 시간에 흘러서 당 이러지. 너무 부려먹는다. 아 그래요? 아, 항공사가 있구나. 항공사 있어요. 버크셔에. 버크셔 헤더웨이에 그 자가용 항공 있잖아. 그 이제 거기는 워낙 돈 많은 사람 많으니까 그거 하나 사면 1년에 그거 몇 번 타지도 않는데 그거 그 경락고에 넣어야 되고 관리 인력 두고 파일럿 월급 주어야 되잖아. 그걸 쉐어하는 거야, 쉐어. 나 30일 패키지. 나 20일 1년 중에 패키지. 뭐 한 30만 쓰고 그렇지. 더 한 대 쓰고 사가지고 365일 중에 365일 동안 운항은 못 하겠지만 200일 운항한다 그러면 200일을 20일씩 나눠서 괜찮네. 정회장 있어 2월달에 뭐 이런 식으로. 괜찮네. 예. 거기 몇 명이 나왔어요? 그 버크셔에? 그 한 2만 거기 수용인은 한 2만 명 될 걸? 2만 명? 2만 명? 와. 예. 야, 꽉 찼어요? 꽉 찼지 당연히. 꽉 찼는데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막 내가 새벽 5시에 나갔는데도 새벽 5시에 나갔어요. 그랬더니 야, 맨 앞에 앉아서 워런 버핏이랑 악수하고 들이대려고 한번. 맨 앞에 앉으면 들어올 때 형 나야. 나 한국 3%. 와 갔더니 한 3천 명도 이미? 줄서 있더라고. 와. 진짜. 그 가끔 질문하는 사람은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아니 질문하는 사람은 사전에 그거 받아 미리 저걸 하는 하는데 그래요. 그때 영상 보셨지만은 야 진짜 한 30년 전에 투자한 사람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은 대박이 난 거야. A주 10주 갖고 있어봐. 몇십억 500만 불 하냐. 하나에 50만 불이니까. A주 10주 갖고 있어 500만 불이야. 60억이야. 근데 네브라스카 오마하가 한 100만 정도 되는 도시거든. 네. 근데 그렇게 밀리언에러가 많대요. 100만 장자가. 워런 버핏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옆집, 고모 딸내미, 친구 이런 사람들이 워런 버핏 믿고 다 산 거야. 와 대박이네. 그 오마하는 그냥 오마하 주변은 이제 워런 버핏이 먹여 살렸던 와, 그분들 소비도 잘할 테니까. 거기다 고기 싸지 뭐 그러니까. 확실히 뭘 해도 저 부자 옆에서 이렇게 비벼야 되나 봐. 그러니까. 네. 대단하지 않아? 근데 90, 네. 93세인가 뭐 그런데. 예? 찰리 몽고는 99세예요. 99. 내년에 100세야. 대단하다 진짜. 대단한. 그리고 건강하고 참. 아직도 근데 네. 말씀 같은 거 괜찮아요? 아니 처음에는 약간 좀 노인 티가 좀 나더라고. 근데 점점 회복이 되더라고. 하면서 점점 회복이 돼. 유머하고 막 썰렁한. 야 그래요. 대단하지. 대단합니다. 근데 그 양반 또 채소도 안 먹잖아. 워런 버핏은. 콜라 먹잖아요. 콜라 먹고 햄버거 먹고 스테이크 먹고 아 그래요. 채소가 좋은 게 아닌가? 채소도 안 먹어. 이게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보면. 콜라를 체질에 그렇게 따라서. 먹는데 거기다 캔디, 시스 네. 캔디. 근데도 괜찮아. 그러니까요. 보면. 아무 문제 없어. 당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신기하다. 자 그리고 또 그리고 이제 마무리 마무리. 해드리면 그래서 LCC 업체들도 이제 좀 각자 도생 고민이 좀 필요해졌다. 이게 합병 때문에 공격적인 그러니까 이 공급을 좀 늘리는 걸 좀 신중하게 했었는데 또 아시아나항공 빈자리 노렸던 이제 장거리 노선 그거 확충하려고 했던 회사가 TA랑 에어프레미아거든요. 여기도 좀 이렇게 되면 좀 변수가 좀 발생을 했고 대한항공 입장에서도 어쨌든 이제 만약 이걸 합병하기 위해서는 카드를 내밀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네 그 노선을 이게 독점 노선을 좀 대체할 우리나라 저비용 항공사를 또 이렇게 하나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얘기를 또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LCC들 업체 입장에서도 지금 굉장히 좀 예상과 다른 지금 상황이라 좀 셈법이 좀 복잡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지금은 좀 불확실해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LCC 거기다 또 중국에 코로나 좀 는다니까 저거 중국에 또 안 오고
중국이 터져줘야 되는 LCC는 응? 중국이 터져줘야 된다고. 터져줘야 되는 게 뭐예요? 중국하고 왔다 갔다 해야지. 난 또 터져야 된다. 터져줘야 된다. 중국 길을 좀 터져줘야 된다. 그렇지, 터져야 된다. 트여야 된다고. 예. 아니, 중국이 진짜 많죠 우리 LCG 같은 경우. 그럼. 네. 상하이 노선 뭐 저기 청도 노선 뭐 대련 다른 예. 일본은 꽤 많이 회복한 것 같은데. 그죠. 알겠습니다. 항공 관련 리포트까지 소개해 주셨고요. 요 정도 네, 오늘 소개해 다 주시면 될까요? 했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시장 한번 다시 보면서 일단 코스피는 거의 보합이네요. 보합, 거의 네, 보합. 보합 왔고요. 코스닥이 아까 2차 전지 관련주가 다시 조금 네, 좀 밀리고 있어요. 아까. 틀었네요, 그죠? 왜? 밀리고 네. 있어요. 왜? 왜 틀었어? 예, 조선 쪽으로 들어오는군요. 조선 들어오면 조선 괜찮습니다. 들어오는군요, 조선 들어옵니까? 요새 도선주가 되게 삼성중공업이 흑자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삼성중공업 흑자설 아. 나왔는데 야 한국 조선해양이 거의 지금 10만 원 네, 다 10만 원 됐어요. 왔어요. 거의 원본 회복한 거 아니야? 거의 그렇죠. 역시 나는 모르겠어요. 두 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나는 그냥 예전부터 엄경화 위원에 대한 그냥 믿음이 있었어요. 엄경화 위원 이야기가 참 사람 좋아. 그렇게 속 작년에 고생 많이 하시죠. 작년. 엄경화 위원은 그냥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더라고. 사람 진짜 좋아. 참 엄경화 위원 좋습니다. 여전히 한국 조선해양이 탑이. 네, 그분이 얘기한 다 이유가 있었어요. 아니, 바꾸고 싶은데 당신 때문에 못 바꾸는지도 몰라. 하도 얘기를 해놔서. 엄경화 위원. 엄경화 위원 한번 또 모셔야 되는데. 엄경영이 또 여튼 여러 가지로 탑이지. 인성도 짱이고. 네. 일단 인성이 좋더라. 경화 아이, 좋았어. 그렇지. 네, 엄경화 위원. 옛날에 경화라는 노래가 있었죠. 그렇죠. 예전에 그 김승진 씨였나요? 아니야. 김승진은 스잔인가요? 스잔이고 경화는 한참 전 노래야. 김승진보다. 그 또래 아닌가요? 아니야, 그거보다 한참 전. 경화. 그래, 난 그거보다 지금 너의 한참. 사진을 보며 그렇지. 흥망에 빠진다. 노래를 이 정도 부르는데 가수를 모르는 가수. 김승진. 아니야, 김승진보다는 조금 연배가 있는 분이. 찬바람이 부는데. 그때 두 명인데 제가 알기로는. 응? 경화랑 박혜성. 맞아요. 박혜성 같아요. 박혜성이랑 김승진이랑 그런가? 둘이 같이 나왔어요. 네, 박혜성 맞아요. 근데 이렇게 올드해 보여. 그분을 잇는 그 나머지 그 남자 그 라이벌이 이제 또 신성우랑 이덕진. 예. 그렇게 딱 세대들이 있죠. 네, 맞아요. 예. 황치훈은 맞아요. 언제? 황치훈. 황치훈 그 사이인 것 같은데 황치훈은. 황치훈. 예. 속의 노래가 있죠. 박혜성의 경화, 네 그리고 김승진의 스잔, 네. 참 이분들 어떻게 잘 지내신지 모르겠네. 저거 하는 분 있잖아. 누구요? 그 차 하시는 분. 차. 김민우. 김민우. 어색해진 짧은 최고였지 우리. 나 군대 갈 때였어 그때. 보여주. 근데 그분 왜 가신지 아세요 혹시? 어디를? 그 군대를 갑자기 그 노래 나오자마자 군대 갔잖아요. 저기 나중에 들어보니까 소속사 사장이 야 이거 극적인 효과를 노려야 된다고 바로 군대 보내갔어. 그 노래 하고 군대를 보낸 거예요. 나 진짜 너무하네. 너무하더라고 진짜. 수험사이 누구야? 아니 인기를 그렇게 누려야 될 그 그건 시점에 군대를 보내갖고 극적이긴 했지만 참. 그걸로 이제 가수 생활 거의 끝난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기획사사는 기획을 그렇게 계속 뭘 한 다음에 그러니까 저기 저 군대 최고로 잘 간 사람이 저기야. 누구죠? 손예진 씨랑 결혼한 거. 현빈. 현빈. 김태평 씨. 예. 예. 딱 그때. 그때 진짜. 인기 절정이 갔다 인기 왔죠. 절정하면서 그거 하고 갔죠. 해병대로 갔다 왔죠. 시크릿 가든. 네. 시크릿 가든하고 또 네. 영화 만추. 인기 엄청 많죠.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네. 근데 그 아저씨는 군대 간 게 저기 인민군으로 간다는 느낌이 들어. 누구? 그 만추? 그 영화를 드라마 때문에. 자꾸 저 인민군 대전 나와가지고 맞아. 한국군 갔다 왔나? 네.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손예진 씨랑 결혼하셨죠? 얼마나 현빈 씨. 진짜 둘이 좋겠어. 둘이 좋겠어. 왜 손예진 씨가 또 이상형이었습니까? 우리 또 기프로님이 그쪽이셨구나.
자, 우리 여미사님은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네.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